자, 안녕하세요. UMG 윤스카우터입니다. 좋은 선수가 되는 법, How to be a good player. 진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제목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원래 저희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많으면 많은 정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토크를 했었던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꽤나 많은 분들께서 반응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승현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저는 지도자분들께서 좀 많이 지도자분들. 네, 제가 경기장에서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은 이제 영상 잘 봤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왜냐면 현장에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많이 반영해서 맞아요. 이거 대입시켜 보니까 많이 어. 그런 것들도 많이 맞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UMG 이게 시청자분들이 지도자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영상 뜨거나 한 번씩 이제 스토리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지금 올리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잘 봤다 이렇게 보는 것도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이승현 선수 잘 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또 다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한테 잘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제 그 새로운 시각으로 부모님의 시선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희 UMG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새 아이를 이제 축구 선수로 지금 가고 있는 청룡이, 대한이, 민국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이 민국이 그리고 청룡이 근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청룡이는 작년에 이제 또 새로운 팀에 이적을 해서 올해 또 경기도 많이 뛰고 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청룡이 어디죠? 지금 그 산가브리엘 프로 사나 레알 베티스 사나 팀인데 산 가브리엘. 네, 산가브리엘. 그래도 좀 그 나이대가 되니까는 여러 가지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일본은 뭐 피지컬 쪽, 뭐 스피드, 파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부딪혀 가면서 지금 제가 보면 1년 동안은 그래도 잘 성장을 하고 지금 이제 시즌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또 이제 만나는 시간이 곧 올 것 같고, 대한이 민국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바르셀로나 간다 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아니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본 것까지는 에스파뇰에 그때는 에스파뇰에 있었죠. 1년 맞아요. 항상 해마다 바르셀로나에서 오퍼가 계속 와서 맞아. 이제 1년 남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제가 자세히도 봤네. 완전 눈 뚫어져라 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제가 궁금했어요. 이번에 UMG예요. 네. 진짜 자세히 봤네요. 엠블렘 하나 주세요. 엠블렘 하나 주세요. 지금은 이제 입단을 해가지고 네.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고 이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대한이 민국가 이번에 리그를 3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이것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오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리그 3년 만에 우승. 이게 왜 대단하냐면 대한민국 인구기가 에스파뇰에 있을 때는 이게 카탈루냐 지역이 라이벌이잖아요. 에스파뇰이랑 바르셀로나가 같은 리그예요. 에스파뇰이 맨날 우승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파뇰에 있을 때도 대한이 민국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계속 좀 우승할 수 있는 그쵸. 게 있었는데 바르셀로나가 그걸 알고 데리고 왔더니 그게 적중했다. 바르셀로나가 열이 받아갖고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져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지역 라이벌이 증명이 된 게 승점 3점 차이로 우승했어요. 야. 마지막까지 갔어요. 한 경기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민국이는 지금 베스트 11에 뽑혔다고 했나요? 민국이가 이제 리그를 하면서 뭐 이제 베스트 11에 한 야. 3-4번도 뽑히고, 그 계기가 돼서 또 이제 콜업이 돼서 콜업. 이제, 선배 이제 월반 경기도 가서 컵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마지막 대회가 남았는데 자기 동나이 때 유일하게 혼자 콜업이 돼서 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되게 쉽게 아버님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베스트에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을 거의 모아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팀에서 월반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월반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1년 동안 살펴보니까 콜업이 돼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스페인 국가대표 애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저는 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도 못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절대적인 실력으로만. 네. 혹시 보신 적 있죠? 그 애들 그 맞죠, 하이라이트. 맞죠.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상으로 봤던 경기 중에서는 거의 득점 상황에서 그런 찬스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렇게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봤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스피디하고 드리블 부드럽고 마무리 능력 약간 닮은 듯 하면서도 일단 발은 다르지만 왼발 오른발. 예. 근데 확실히 이게 임팩트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와서 봐도 뭔가 그 기질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몸을 부딪혀 이거를 뭔가 알려주잖아요. 몸을 부딪히라고. 근데 얘네는 이미 몸으로 부딪혀 온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민국에 저한테 한 소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잠깐 훈련할 때 혹시나 애들 다치게 할까봐 걱정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오해도 들었어요. 그냥 그 친구들이 이제 6살 때부터 축구를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초등학교 때 잠깐 와서 이제 어느 컵 대회를 이제 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스페인 문화에서 그냥 그런, 당연히 그렇게 이제 몸싸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그냥 이 선에서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 한국은 그냥 그게 다 반칙이고, 이제 부모님들 마음에서 다쳐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리고 많이 나오지 뒤에서.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한 상황도 생겨서 맞아요. 이제 제가 또 이제 다음부터는 못 나가겠다. 애들도 살짝 눈치를 보는 그래서 느낌이었던. 한국에 오면 그래도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들었던 형들한테 이제 가는 훈련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적인 거는 많이,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 혼동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국 축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또 스페인 가서 아이들이 또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주 메인이 이제 아이들이 또 스페인 가서 해야 되니까는 그냥 거기에 문화에서 아이들이 그냥 잘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한국에서는 네. 이렇게 몸싸움이나 적극성 이런 것들은 약간 타고난 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이 보이고, 네. 아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한민국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도 리그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리그를 보는데 정말 누가 보면 씨름하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약간은 저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정말 진짜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축구가 이런 거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게 당연히 이제 몸에 인지가 되니까는 이제 뭐 몸싸움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초반에 배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떠한 좀 유스 훈련이나 그런 거 할 때 훈련이 생각보다 타이트하더라고요. 근데 타이트한 거는 패싱 경기할 때도 정말 긴장을 안 하면은 초등학생인데도 부상이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는 제가 뭐 천천히 하란 말도 못 하겠고 그냥 너가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 부상은 안 당하면. 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네. 그 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스페인 그 주진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안 불어요. 끝까지 그냥 그냥 몸싸움하고. 그냥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하지 않으려 했던 세 가지 뭐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는데, 감독님이 진짜 또 아버님이잖아요. 아버님의 어떤 그 교육법,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한국에 기르실 때도 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는지. 물론 한국에 있었을 때 또 스페인을 가기 전에는 축구를 아이들이 여기서 좀 시작은 했었죠. 축구를 제가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 좀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좀 잘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독님이시니까 아이들이 잘하겠네, 이제 그런 말들도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길게 보니 우선은 축구를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만날 선생님도 많고, 그리고 그분들의 좀 중심이 돼야지 저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잘 이제 성장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이 많이 또 이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축구적인 거는 제가 진짜로 거의 아이들한테 거의 뭐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숏게임 뛰고 뭐 골대 맞히게 하고 뭐 그런 걸 하지만은, 축구로서 그렇게 전문적인 거는 아이들한테 진행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랑도 좀 오해가 됐던 게,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축구를 잘 성장시키고 열심히 가르쳐서 왜 정작 본인 아들들을 왜 안 가르치냐 했고,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좀 더 아빠로 좀 가고 싶다. 이제 아빠를 하는 사람은 좀 아이들이랑 아빠랑 아들 관계, 이 친구들 분명히 힘든 부분이 올 거고 어느 정도 말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닥쳤을 때 내가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축구적으로 좀 가야 내가 뭐 이제 도움이 된다면은 이 친구는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그럴 때 제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근데 제 욕심으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아이들이랑 나랑 벽 만드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뭐 그러면은
스킨십 있는 거 있잖아요. 수영장도 많이 가고 사우나도 많이 가요. 사우나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몸으로 같이 하는 것도 하고 집에서는 저희 집이 와이파이 컴퓨터가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다뤄본 적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보통 요즘 분들 다 컴퓨터 집에 대고 와이파이 다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또 핸드폰 문화가 좀 장착이 되면 서로 각자 이게 좀 그런 시간이 될까봐 우선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래를 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좀 아이들 크니 답답한 거죠. 와이파이 되는 거 이제 찾아가죠. 나가자. 저희도 네. 한번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핫스팟 켜줘요. 어. 애들 차 타고 가는데 너무 이 핸드폰 하고 싶나 봐. 보이잖아 내 눈에는. 핫스팟 켜줄까 이러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1초도 안 걸리죠 대답하는데. 성장기 하면서 사춘기도 오잖아요. 네. 사춘기라는 거는 모든 게 이제 호기심, 관심, 거기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제 또 유혹에 빠졌는데 조금 그런 게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항상 강조하는 말은 성실함과 인성이 우선은 그게 중요해야지 무엇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진짜 축구를 커리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말로 1순위가 안 되면은 이런 말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발목이 잡힐 때가 있을 거다. 그게 안 되면은. 또 그래서 운동을 또 하셨던 아버님이라서 그런지 운동을 했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 생각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한테 뭔가 조언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애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뭔가 토대가 된 것 같아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아이들 그 생활 태도. 생활 태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핸드폰 같은 것도. 통제, 이게 약간 통제잖아요 이거는. 근데 스페인은 있어요. 스페인에 또 와이파이가 있어요? 있는데 스페인 아이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은 4시 반 5시에 수업 끝나면은 팀 훈련 가면 집에 9시 10시에 와요. 주말에 뭐 한두 시간 이제 컨디션을 하고 이제 축구 이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고 놀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닷가에 뭐 수영하고 논다고. 네. 우리 애들 의외로 물을 좋아해요. 바로 앞에 바닷가 바르셀 얼마나 좋아요 거기.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조금 5분 거리라서 물을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수영이라는 게 또 축구 선수 또 회복하는 회복 능력. 좋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옛날 사우나 가면 이제 냉탕이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찾고, 자꾸 막 거기서 막 수영 막 먹는 거 같은 건 통제 안 하세요? 먹는 거 통제하죠.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라면인데. 라면. 예, 이제 라면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한국에 오면 하고 싶은 게 편의점 털이. 그 유럽에는 편의점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지 막 먹을 게.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편의점을 엄청 사랑해요. 되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그죠? 애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랑해요. 먹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막 지금 걱정이 편의점 이제 자기네들이 좀 알았더라고요. 메이커들 그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거기서 뭐가 맛있고 거기서 뭐가 세일하고 뭐가 이제 소통하더라고요.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먹는 거는 그러면 라면 말고는 통제하는 거 따로 없으세요? 근데 애들이 워낙 잘 먹어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이제 거기도 이제 급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스페인에 학교 급식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잘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지금 현재 와이프가 3끼를 다 해주고 있어요. 어머님을 한번 모셔야 어머님은 제가 무조건 모실 거예요. 우리 형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아침에 데려다 주면은 바로 마트 가고 마트 가서 점심 해놓고 또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또 저녁도 이제 가기 전에 청년 같은 건 가기 전에 먹어야 되고 대한민국에는 또 훈련 갔다 오는 날에는 9시 반 10시 하니까 또 세팅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다가오면은 경기 또 경기 다가오면 또 컨디션 음식 또 어떤 또 해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통제한 것들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 통제한 게 이제 치가 되지 않으려고. 네 제가 이제 거치가 돼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냥 아빠가 돼. 그러니까 집이 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에 대한 문제. 뭐 와이파이를 이제 끊어버리신. 처음부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희 집은 이제 와이파이가 없는 집이죠 그냥. 세 번째는 이제 음식에 대한 통제. 통제가 계속 입에 붙네요. 라면은 먹지 마라. 저기 통제 구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기 통제 구역이라고. 라면은 먹지 마라 정도. 그러네요. 통제 구역이네요. 라면은 먹지 마라. 뭐 요 정도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애들한테 식습관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승현 선수도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청룡이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단계라고 하면 국가대표를 길러내신 부모님이란 말이죠. 승현님의 그 어떻게 부모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운동할 때만큼은 다 절제하려 했고 제가 제 스스로 통제했죠. 스스로가 통제했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지 네, 말라고 근데 한 건 제가 아버님 말씀 들은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 왔을 때는 전문가처럼 막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축구에 대한 그냥 얘기 안 아버지 엄마가 되셔서 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축구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그런 거를 해줬었어요.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왜 경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집에 오면 항상 좀 가족이 쉬는 곳. 맞아 난 쉬는 곳 쉬어야 휴식처럼. 되는 맞아, 곳이라고 맞아. 저는 생각했는데 맞아. 집에 와서부터가 또 어떻게 했는데 오늘 경기 봤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한 또 선수들한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도 아까 오셨죠. 한국에 아이들 오면은 막 스킨십 하기 위해서 수영도 하고 뭐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빠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또 받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 느끼고 또 내가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더 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감독님이 더 대단한 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선수 생활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도 하고 계신데 또 불구하고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조금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쵸. 아버님께서 통제를 하고 그치, 계시는 그치. 거예요. 그냥 조금은 하고 싶으시잖아요. 경기가 안 됐을 때는 가장 힘든 건 선수잖아요, 사실.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경기할 때 주변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또 얹히는 거는 그냥 이제 지금 진짜 갈 때 맞아요. 어깨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수 있어. 야, 다 그런 거 아빠도 옛날 그랬어. 그리고 우선은 호흡해.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좀 뭔가 기회가 될 때 그때는 네가 조금 그렇더라. 몸이 어디 안 좋았니? 아니면 이 부분은 네가 좀 성장을 해야 됐다. 그때 오히려 아이들이 더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하면은 그거는 좀 축구로서의 피드백을 계속 막 하시는 부모님도 엄청 많잖아요, 진짜. 제가 이걸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딱 경기 딱 끄고 나면 다들 태워서 집에 가고 하면 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태워서 가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다 비전문가셔. 그럼 차 타는 순간 전문가가 되시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맞아. 저는 이제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한 번씩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버지 말씀하신 거를 좀 잘 들으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맞잖아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할 거고. 저도 늘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실천을 해오고 계신 거죠. 맞아요. 축구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간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까. 근데 더 잘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게 더 어려워. 그러기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저는 그 말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때가 사춘기 오고 아무리 좋은 뭐 부모랑 아이 관계도 사춘기는 온다. 그래서 이제 대화도 많이 줄어들고 그게 오히려 저는 그게 좀 겁이 났어요. 뭐 축구 쪽보다도 얘네 근데 조금은 있긴 있더라고요. 잠깐에 나도 좀 섭섭한 것도 있고 왜냐면 오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패스가 될 때 그런 날도 있고 그리고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내일 봐야 되고 근데 예전과 좀 그게 떨어지긴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그런 타이밍이 있어서 근데 와이프도 그걸 저한테 이해를 시키고 저는 지금 와이프랑도 하루에 한 3-4번씩 통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루에 3-4 번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지금 오늘도 지금 벌써 3번 통화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혼자 계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어쩌다 한번 전화 안 받으면 어제 뭐 했어 그러죠. 좀 약간 좀 질척 때리는 순간이신가요? 근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셨구나. 노력을 진짜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쌍둥이하고 청룡이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승현님도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었을까 해가지고.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드셨던 거는 이제 시기 질투였던 것 같아요. 시기 그 질투? 부모님들 간에 서로 간에 시기 맨날 질투. 게임 뛰고 네. 이러니까. 같은 학년 아니면 위에 고학년을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올레뛰기 할 때도 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시기 질투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은 티는 안 내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네. 듣다 보면 애 잘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뭔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잖아요. 뭐 있나? 루머를 은근히 퍼뜨리는. 말을 만들어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 말을 만들어내면 그게 기정사실이 되고 하는 거라서. 근데 그때일수록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더 가만히 계셨어요. 무반응이셨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가 그냥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로. 부모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피해 갈까봐. 그치.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자식 걱정한 거죠, 부모님 부모님께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냥. 네, 자식한테 피해 갈까봐. 네. 제가 집에 왔을 때는 전혀 뭐 그런 거 티 안 내시고 뭐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고 제가 계속 스스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던 것 같아요. 제작진 분들께서 재밌는 걸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밸런스 게임이라는데. 부모님이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밸런스 게임 아시죠? 짜장, 짬뽕 뭐 이거. 예, 아니, 예,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학부모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나은 걸요? 고른 거를 이유를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강팀 벤치에 앉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약팀 주장이 되는 게 좋으냐. 강팀 벤치는 위에 두 학년 모두 우승 한 강팀이고, 약팀 주장은 진짜 약팀인데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게임 다 뛰었다.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하나, 둘, 셋. 약팀 주장. 이유는요? 요 소년 시기 때는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성장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성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맛을 봐야 그 맛이 뭔지 아는 것처럼 뛰어봐야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성장이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성장할 때는 많이 뛰어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 성장이 돼야 된다. 선수들을 계속 육성시키고 뭐 어디 팀으로 보내고 막 이런 걸 하는 입장에서 약팀이어도 경기를 계속 뛰고 그 경험을 계속 쌓는 게 선수들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 선수라면은 경기를 뛰어서 자기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데 픽돼서 가야 되고 안 뛰면 몰라요. 스카우터도 그래요. 저 그쵸. 뭐 안 뛰는데 어떻게 알아? 강팀인데 경기를 안 뛰어. 맞아. 그럼 일찍 못 뽑아요. 맞아요. 두 번째 가볼까요, 그러면? 네, 우리 아이가 다음은 우리 아이가 몸을 너무 사려서 경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볼은 이쁘게 차는 스타일인데 몸싸움은 절대 안 하는 스타일. 대 옐로우 카드 수집과 경고를 매 경기 받는 파이터 성향이 강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데 두 경기에 한 경기는 퇴장 또는 경고 누적으로 못 뛴다. 네. 자,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조금 네. 저는 솔직히 옐로우 카드 소식 이거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너무 밑에 있는 게 극단적이라서 퇴장은 경고 무조건이라니까. 이게 좀 밸런스 게임이 원래 극단적이에요, 원래. 볼을 너무 이쁘게 아이가 너무 사려고 이건 정말로 축구에서는 맞아. 너무 힘든 거거든요. 안 하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게- 많이 싫어하는 프로가 될 수 없는 성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프로가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밑에 있는 게 맨날 다쳐. 극단적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옐로우 카드 수집과. 저도 옐로우 네. 카드. 이게 프로 선수가 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이런 파이터 기질이 없으면 프로가 되긴 어렵죠, 사실. 볼 예쁘게만 찬다고 프로가 될 수 있는 거 안 돼, 아니에요. 절대 안 안 돼, 돼. 절대. 근데 이거는 일부러 다치게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축구가 이제 우리가 22명에서 경기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개개인적 포지션 놓고 보면 1대1 싸움이거든요. 그럼 1대1 싸움을 해서 이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 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볼을 가지고 탈취하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고서는 절대 축구를 선수로 성공하려면 이런 성향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살리는 것보다는 파이터 기질이 낫다. 요거죠. 자, 벤치라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선발을 당당히 따내야지 훈련 더 하자 대 다른 학교 알아볼까? 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선발을 당당히 따내야지. 훈련 좀 해라. 훈련 좀 해. 다 뭐 이상한 소리 어디 가려고? 다른 학교를 왜 가려는 거야 자꾸? 유소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예요, 예, 사실. 비일비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는데 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애가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환경을 한번 바꿔줘 볼까?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자주 바뀌면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 바꿔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줬어. 근데 거기 가서 또 그러네? 그럼 걔는 그런 애인 거야. 그냥 맞아요, 원래.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저는 바꿔주면 어떨까? 100% 온전히 감독님께서 모든 선수들 공평하게 그치. 난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한테 좀 약간 경기를 덜 뛰게 줄 수 있고 약간 자기 감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부모님께서 느끼고 내 아이가 아직 그런 거를
많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네. 당연하게 공정하게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애가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동등하게 기회를 받고 뭔가 이렇게 하는 곳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팀이 이겼는데 아이가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골 넣었는데 팀이 패배했다. 요거는 어떠세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아이가 골 넣었는데 팀이 패배. 그지? 부모님 입장에 이거 왜 망설이세요? 맞죠 이게? 아니 열심히 했는데 팀이 진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밖에서 보는 뭐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스카우트들이 더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또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팀이 뭐 이겼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못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속상하고 어딘가에 또 좋은 곳에 또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결승전 후 아이와 차 타고 집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게 더 숨막히는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나왔죠. 차 타가 거기서 모든 게 거기서 일어납니다. 역사는. 결승전에서 본인 때문에 극장골을 먹힌 아이와 집에 가는 거. 때 결승전에서 PK 못 넣은 아이와 집 가기.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PK 못 넣은 아이와 집에 가기. 저도 PK가 맞는 것 같아요. PK는 늘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심리적인 네, 부담도 네. 크고 이제 겪어야 되는 네. 이런 걸 성장할 수 네. 있고. 저는 이 결승전에서 본인 때문에 극장골 먹힌 아이와 집 가기 있잖아요. 이건 제가 당사자예요. 제가 중학교 제 2학년 때 시장기 결승이었는데 이제 3학년 경기를 뛰었어요. 대신중학교에 이제 정조국, 양성국 선수가 있었을 때고 우리가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 그때 당시만 해도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사이드 백을 봤었거든요. 라이트 풀백. 근데 내가 헤딩으로 걷어냈어. 하프라인으로. 근데 그게 잘려서 사이드로 넘어와가지고 크로스가 올라가서 헤딩을 했는데 정조국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골키퍼 요 가랭이 사이로 손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골든골을 먹고 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랑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엄청 울었지.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숨막힐 것 같아.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멘탈이 이미 딱 너무 이렇게 대인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뭐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극장골이 먹혔다는 거는 이미 그 친구에 통해서 실수가 나왔거나 너 때문에 졌어가 돼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까 자기가 스스로가 자책을 하는 게 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저는 일단은 말을 안 걸 것 같고 그 친구가 감정이 좀 추스릴 때까지는 그냥 계속 놔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그냥 오래 가는 게 저는 이제 극장골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PK는 조금 우리가 이제 또 반복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 극장골은 자기 축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옆에서 보는 이제 부모님이 더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 쪽. 저도 이거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팀한테 되게 미안해져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토크들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은지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축구를 시작하면서 여러 지도자 선생님 만나는 게 저는 그 만나는 지도자 선생님한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고 가야만이 우리 아이한테 더 솔직한 말을 해줄 수 있고 유소년 때는 좀 좋은 선생님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느 선생님 만나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인정해 주시고 열심히 배워 나가면은 항상 그 아이한테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현 스카우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오늘 이제 아버님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UMG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잖아요. 오늘 좀 많이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좀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상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이하고 민구와 충효이가 잘 그냥 가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그 바탕에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아까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왔을 때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방식이나 저는 이렇게만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그냥 잘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 보시는 분들이 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고 좀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 오늘 했었던 얘기들이 정답은 아니죠.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키우는 성장 과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이정욱 감독님이자 이제 삼형제의 부모님으로서 이제 해주신 말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축구 선수 부모님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부모님의 자세를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보시는 부모님한테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 지도자를 떠나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정말 힘든 부분 많은데 자녀들의 꿈을 좀 우리가 좀 더 잘 갈 수 있게 항상 그래도 부모님이 힘내시고 힘들 때 한 번 더 아이들 쳐다보고 더 즐기고 아이들의 꿈을 조금 더 미래적으로 잘 설계해 주시면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좋은 무대에서 반드시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 부모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승현 스카우터님도 스카우터의 입장으로 한 말씀. 오늘 아버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도 좀 많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님이 유소년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용기 내셔가지고 엄청난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놀랐고요. 각자의 이제 아이들 환경이나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힘 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아는데 그 환경 속에서 모두가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노력하시고 조금이나마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조금 이제 느끼시면서 좀 더 아이들 잘할 수 있게끔 서포터 해주시면은 분명히 자녀분들도 꼭 열심히 성장해서 좋은 선수가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다들 같은 마음으로 축구 선수로 이제 성장시키는 부모님들이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